반갑습니다. 저는 엄태석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생물 공부를 할 건데 간단하게 그냥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기준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일반 생물학 책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는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불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항상 나오는 단원이 있고 항상 끊임없이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단원이 있어요. 크게 이제 메이저 파트하고 마이너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진도를 우리는 나가야 되니까. 메이저 파트는 생리학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소화순환 배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신경, 뉴런, 그죠? 뭐 자극과 반응, 호르몬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이게 이제 일반 생물학에서는 동물 생리학 혹은 요즘에는 이제 인체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체 생리학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세포학하고 분자 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파트 있어요. 그죠? 뭐 DNA, RNA, 뭐 멘델의 유전학도 물론 나올 수 있는데 그 파트가 이제 메이저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좀 마이너한 파트는 일반 생물학에 이제 보통 뭐 캠벨이나 아니면은 그 생명의 과학인가? 그 사다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권의 첫 파트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식물 생리학 파트가 나와요. 뭐 식물 형태학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방어기작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호르몬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1권에서 진화학하고 분류학하고 2권 마지막에 생태학 쪽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식물학, 생태학, 그 다음에 뭐 진화학, 분류학 파트는 마이너한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네 파트가 이제 다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고 1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나오면 어느 파트에서 안 나오고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봤던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21번부터 30번까지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세포학 파트라고 하는 이 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유기물이 모여서 물론 물도 많이 존재를 하지만 여러 가지 뭐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얘네들이 이제 그 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세포학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제 그 생체 고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1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포화지방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포화지방.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 뭐 단백질,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아니면 녹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학과 생체 고분자 이 파트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학의 연장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대사 파트에서 자 광합성과 그 다음에 이제 세포 파트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올해 시험에서는 그 광합성과 광호흡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시포식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시포식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어쨌거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단원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광합성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뭐 생물을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그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세포가 쓸 수 있는 생명체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어떤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 파트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10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파트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항체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항체의 종류. 그죠? 소위 이제 면역학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역학 파트. 원래 이제 면역학 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면역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 면역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상당히 생리학 파트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어려워요, 이건.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면역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보통 이제 일반 생물학 두께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을 방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 변리사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 방대한 내용에서 어느 파트를 낼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시국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면역 방어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작, 우리 몸에서. 그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경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항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전자 발현. 자,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건 분자생물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뭐죠? 그냥 자유롭게 합시다.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좀 약간 낯설고 여러분들도 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모든 생물의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예요. DNA. 근데 이제 DNA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DN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평생 생물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쉽게 변해야 돼?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화학적으로 DNA라고 하는 건 매우 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DNA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어떤 형질을 닮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그 형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형태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거가 대표적으로 어떤 그 사람으로 치면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거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생물학에서는 딱 하나로 설명이 다 돼요. 단백질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닮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단백질 정보를 자식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절반씩 받는 거죠. 형질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전자 발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대장균에 대해서 유전자 발현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자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류학 파트가 요번에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류학 파트가 2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변리사 문제에서 실험 문제가 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분자생물학 실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별진료소 가게 되면은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무슨 검사라고 얘기하죠? PCR 검사라고 얘기하죠.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그죠? 그
분자 생물학 실험에서 PCR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잘 나옵니다. 기본적인 어떤 분자 생물학 실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자, 노돈 블러팅. 이 노돈 블러팅도 그냥 정리를 하자면 분자 생물학 실험 중에 하나거든요. 유전자 발현에 대한 어떤 그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자 생물학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돈 블러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하기 두 문제가 나왔었고 올해는 좀 특이하게도 분자 생물학 실험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한 파트에서는 개통수가 나왔습니다. 개통수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분류 체계에서 자, 세균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고요.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진화학이 나왔어요. 이 진화학이 하디-바인베르그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죠?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들어가거든. 알았죠, 그죠? 왠지 생물에서 계산 들어가면 짜증나죠. 그죠? 수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단순하지만, 자, 우리가 보통 확률 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유전학에서 특히는 이제 진화 파트에서 나오는 어떤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도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의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세포 분자 생물학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면역학이라고 하는 한 파트에서만 생략이 나왔지만 좀 두 문제 이상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생략 파트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학이나 이제 진화학 파트에서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올해는 이제 생태학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리고 이제 생물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수업이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수업이 있잖아요. 3시간씩. 그죠? 일단 수업이 있는 날은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미루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죠? 그날, 그죠? 복습을 하시면, 그래도 하루 걸러서 하는 것보다 그날 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복습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생체 고분자라고 하는 파트를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생명체의 기원을 보게 되면 처음에 생물학적인 어떤 진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화학적 진화에서 이제 기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이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게 유기물 생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물 생성 과정.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기물 생성 과정은 여러 학자들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그지? 원시대기라고 하는 어떤 최초의 어떤 지구 상태의 어떤 대기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자, CH4라고 하는 메테인 성분하고 메탄이라고도 얘기하죠.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랑, 그죠? 수소랑 수증기 이 네 개가 주된 어떤 성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밝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얘네들의 어떤 공통적인 원소를 보게 되면 뭘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수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수소. 아시겠죠, 그죠? 화학 반응에서 수소라고 하는 애는 거의 전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급. 그럼 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어떤 물질이 전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물질대사 파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전자를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습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작은 입자들이 모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모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환원성 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성 대기. 혹은 환원성 기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환원성 대기가 모여서 여기서 이제 모였다라는 얘기는 뭐죠?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반응을. 알았죠? 화학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합성. 알았죠? 그죠? 합성이 돼가지고 저분자 유기물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논문화 돼가지고 어때? 발표를 못 하거든. 실제로 이거를 어때? 실험으로 어때?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유기물이 뭐 단당류나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뉴클레오타이드나 그죠? 혹은 시아나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에너지를 주니까 고분자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 고분자 유기물을 단당류가 모여서 뭘 만들어? 다당류라고 하는 걸 만들어.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저분자 유기물에는 아미노에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미노산이 모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다당류나 단백질이나 혹은 지질 혹은 핵산 같은 것들을 실험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분자 유기물이 마찬가지로 모여서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죠? 결과적으로 고분자 유기물을 만들고 이 고분자 유기물이 또 모여가지고 유기물 복합체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시 생명체라고 하는 걸 만들진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건 입증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시 생명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구성은 뭐로 되어 있어야 돼?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를 만들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백질과 지질과 탄수화물을 믹스해가지고 세포를 만들려고는 했지만 세포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어떤 생각을 갖기도 하냐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실험실에서 세포를 만들고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창조론은 다 없어져야 돼. 맞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유기물 복합체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원시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었다. 세포를 만들 수는 없었다. 아마도 진화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 현재 대기 상태는 산화성 대기예요. 이게 이제 현재 대기거든요. 현재 대기에서는 이런 화학적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죠? 왜냐하면 산화라고 하는 건 환원의 반대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 산화성 대기가 반응을 했을 때는 물질이 쪼개져야 돼. 합쳐질 수가 없고 쪼개져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를 만들기는커녕 세포가 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각각 이 환원성 대기가 모여서 자, 저분자 유기물을 만들고 또 저분자 유기물이 모여서 고분자 유기물이 만들어질 때 각각 이 단계에서 지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에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죠.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고분자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에너지의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당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백질이 있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질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여러분?
핵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에너지 저장에 어때 주로 관여하는 애가 누구야? 지질이야, 지질. 자, 지질이 에너지 저장에 어때 주로 관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람당 어떤 열량이 높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질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환원된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장 환원된 형태가 지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원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자, 환원됐다라는 얘기는 고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고에너지 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자, 또 하나가 지질 말고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당 성분을 통해서도 어때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지질은 그람당 열량이 9kcal per g이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죠? 4kcal per g이잖아요. 맞죠? 그죠? 물론 단백질도 열량을 갖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일단 단백질은 배제. 알았죠? 그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주로 구조물질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에너지가 안 되는 거야? 에너지를 잘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에너지는 되는데 세포에서는 안 쓴다고 잘.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그람당 9kcal이고 얘 같은 경우는 4kcal인데 얘가 그람당 열량이 더 높지 않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질을 어때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물보다는 동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움직일 때는 어때? 몸이 가벼워야지 좋아? 아니면 무거워야지 좋아? 가벼울수록 좋다고. 체구가 큰 거보다는 작을수록 생존에 유리해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지질 같은 경우는 주로 동물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자, 동물도 그렇지만 우리 그 식물 중에서 씨앗이라고 하는 종자 있잖아요. 종자. 맞죠? 그죠? 종자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뭐죠? 멀리 이동을 해가지고 산포가 되려고 하는 거죠. 맞죠? 동물은 만약에 모여있는 어떤 장소에 자기와 어떤 그 유사한 개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한번 뿌리를 내리고 나선 이동을 못 하잖아. 근데 어느 한 지점에 한 스팟에 식물이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모두 안 좋아진다고. 경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종자라고 하는 어린 식물이 떨어지는 어떤 장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자가 멀리 날아갈수록 산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포가 멀리 진행이 될수록, 그죠? 서로 개체 간의 어떤 경쟁이 심해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동물이나 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바라시까지 종자 같은 경우는 동물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저장할 때 밀도가 작고 그람당 열량이 큰 지질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볼게.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게 되면 자, 구조의 지지, 그 다음에 보호나 촉매나 수송이나 방어나 조절이나 운동에 관여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구조를 지지해준다. 지지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케라틴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는 거 말고. 이 케라틴이나 이런 어떤 그 섬유성 단백질 같은 경우를 우리는 세포 골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 골격.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골격이 하는 역할이 뭐죠? 어떤 지지 구조를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조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세포를 크게 보면은, 작게 보면은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촉매라고 하는 건 뭐냐? 촉매라고 하는 거는 효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효소. 아시겠죠? 그죠? 그럼 효소는 자, 화학적으로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일종의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대사를 조절한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사 조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단백질? 대사 조절 단백질.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인체 내부에서 헤모글로빈처럼, 그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어때? 운반해주는 수송 단백질이 있고, 아시겠죠?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세포막 파트에서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막단백질이 존재를 해요. 이런 거 여러분 그 생물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런 막단백질이 이온 통로, 이온 채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 채널. 아시겠죠? 그죠? 이온 채널이나 뭐가 있냐면 어떤 펌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양성자 펌프, 칼슘 이온 펌프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이 두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얘는 주로 이제 확산에 관여를 하고요. 아시겠죠? 그죠? 펌프 같은 경우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어때 수송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물질이 이동하는 거에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평형 상태를 깨죠. 농도 구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해서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어기작에 관여하는 어떤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항체가 있죠. 항체.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항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잖아. 일상생활에서도, 그지? 야, 백신 맞으면 항체가 생긴대. 이런 거 들어봤죠, 그지? 자, 그런데 항체 말고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보채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어요. 면역학에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자기 물질이 들어오면 항체가 어때 반응을 하잖아. 맞죠? 그지?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이유도 코로나가 갖고 있는 특정 항원, 스파이크라고 하는 단백질을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기 위해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 건데요. 항체는 항원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난동을 막 펴. 맞지, 그지? 그럼, 어머, 어쩌면 좋아, 저 사람. 일내야겠네. 막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때 방관하고 있으면은 그 주변이 어때요? 막 손상되고 막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항체가 하는 역할은 건장한 남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때 활동을 못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119가 아니구나.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와가지고 어때 잡아갈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서 항체가 하는 역할은 항원을 어때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죠? 항원 항체가 어때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거는 식세포가 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건 항체지만 실제로 항체는 어떤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제거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조절 단백질이 뭐가 있나요? 호르몬 같은 게 있겠죠. 호르몬. 그죠? 그래서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운동 단백질 같은 경우는 편모 단백질이나 선모 단백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생체 고분자에 비해서 단백질은 어떻다? 굉장히 기능적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단백질이 짱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아시겠죠, 그죠? 나올 게 무궁무진해, 이건. 됐습니까? 자, 유전 정보의 보존 하면은 뭐죠, 이게? 핵산이죠, 핵산. DNA나 RNA 같은 거. 그죠? 핵산.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지질이나 당이나 핵산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생체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생체 고분자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분자라고 하는 거를 단위체 혹은 단량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분자가 이런 단량체가 작은 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지? 근데 이런 애들이 체내에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단위체나 단량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노머라고 얘기를 해요. 모노머. 아시겠죠? 그죠? 모노머라고 얘기를 해. 그럼 고분자라고 하는 중합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폴리머라고 얘기를 해. 알았죠? 그지? 폴리머. 그지? 자, 그러면 단량체가 중합체가 되는 반응, 그죠? 반대로 중합체가 단량체가 되는 반응이 생체 내에선 모두 일어나요. 자, 잘 들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조성민 교수님이 화학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 많어, 비가역 반응이 많어. 가역 반응이야. 알았죠? 그죠? 비가역 반응은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화학을 배웠을 때는 비가역 반응처럼 배웠지만, 그죠? 실제로는 어때? 가역 반응이 훨씬 많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건 뭐라고 얘기해?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지? 그럼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이 우세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우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느 순간에 어때? 같아지는 속도를 어때? 띄는 어떤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평형. 알았죠? 그죠? 그러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참고가 아니구나.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물질대사는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자, 생체 내 화학 반응이 물질대사인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까? 그죠? 제가 아이유가 되는 거라고. 상상이 안 가잖아. 맞지? 그지? 그럼 복잡하다라는 얘기야, 단순하다라는 얘기야. 열나 복잡하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복잡하고 일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단한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이 어때? 강하게 어때? 필요한 어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포가 만약에 열과 압력을 어때? 세게 받게 되면 세포가 뭐가 되죠? 손상이 일어나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반응 경로를 바꿔서 화학 반응을 어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반응 경로를 바꿔주는 게 바로 뭐지? 촉매지, 촉매. 맞죠? 그죠?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효소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어떤 이 반응에서도 효소가 필요하고, 맞죠? 그죠? 반면에 고분자가 어때? 마찬가지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될 때도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될 때 중합체가 되는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중합효소가 필요해요. 무슨 요소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중합효소가 필요해요. 그죠? 자,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다는 얘기는 화학적으로 어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끊어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뭐죠? 분해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저분자가 중합 반응이 일어날 때 요 단량체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작용기. 그치? 작용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죠?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해, 우리? 하이드록실기. 뭐 히드록실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CO를 카르보닐기라고 얘기를 하죠. 카르보닐기. 그죠? 그 다음에 COOH 카르복실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 작용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자, 작용기는 탄소의 원래 탄소 골격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건데요. 수소가 붙어 있는 건데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워낙 작죠. 아시겠습니까? 거의 무곡성 분자에 해당이 되고, 그죠? 그래서 생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분자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어때?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분자나 이런 어떤 원자나 원자단과 같은 뭘 갖고 있다? 작용기를 가져야지만 어때? 반응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저분자와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단위체의 작용기 간의 반응을 통해서 뭐가 빠지냐면 간단한 분자가 빠지거든요. 그 간단한 분자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물이에요, 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한다라고 해서 탈수, 축합, 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탈수, 축합, 중합. 말이 길죠? 그죠? 탈수, 축합, 중합. 그냥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물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반응에서 물이 빠지면서 고분자가 되는데 역반응이 일어날 때 고분자가 저분자를 쪼개줄 때는 반대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의 효소를 우리가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가수분해 요소. 뭐라고 얘기한다고? 가수분해 요소.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를 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탈수, 축합, 중합 효소는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합성에 관여를 하고 물질대사에서 가수분해 요소는 말 그대로 뭐에 관여를 하죠? 분해에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합성과 분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물리적 반응이라고 얘기했어? 화학적 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 화학적 반응은 무조건 공유결합의 생성이나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원자과 전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전자성을 공유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화학결합이야, 이게. 알았지? 그러면 강한 화학결합을 생성하기 쉽겠어? 어렵지. 파괴하기도 어렵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효소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유결합의 생성에는 생성이 일어날 때 물질이 합성이 될 수가 있고요. 자, 파괴가 일어날 때 물질이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탈수, 축합, 중합 반응과 가소분해 반응이 역반응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체 내에서는 대부분 가역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탈수 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지금 모노머라고 하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나왔지? 그지? 그럼 이 모노머가 단량체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작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OH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대표적인 작용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어떤 그 모노머에 존재하고 있는 OH와 오른쪽 분자가 갖고 있는 수소가 반응을 해서 뭐가 빠져요, 여러분? 물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이때 새로운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일반적으로 이때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대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단량체와 단량체가 또 추가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또 물이 빠지고 탈수가 일어나고 또 하나의 어떤 단량체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 분자가 더 계속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어떤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산소가 떨어져 나가거나 전자나 수소가 붙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환원이라고 얘기해요. 외우기 쉽지? 히읗.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물질대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동화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아나볼리즘. 동화작용, 동화대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학교 다닐 때 대표적으로 이런 게 뭐가 있다라고 배웠어? 황합성, 단백질 합성. 여러 가지 합성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두 번째를 잠깐 보게 되면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탈수 축합의 역반응이에요.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수분해를 뜻하는 거죠. 가수분해. 그죠? 자, 지금 단량체와 단량체 간에 지금 공유결합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유결합을 파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때 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체 내에서는 주로 물 분자가 어때? 물 분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량체와 단량체 사이에 공유결합을 뭐 할 수 있다? 파괴시킬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죠? 가수분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위나 소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물이 필요해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밥만 먹고는 못 살아. 물을 반드시 먹어줘야 돼. 알았죠? 그죠? 반대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것들을 단량체를 통해서 중합을 할 때 물이 빠져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물질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이라고 얘기해서 대사수라고 얘기를 하죠. 대사수. 그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 1리터만큼의 물을 먹었어. 그럼 소변으로 나가는 물의 양은 1리터보다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왜? 내가 먹은 영양분이 에너지로 바뀔 때 추가적으로 물이 만들어지거든. 아시겠습니까? 그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 대사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을 우리는 대사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대사수.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내가 순수하게 어때? 마신 물이 아니에요. 그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 합성의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분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화학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에요. 이때는 일반적으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화 과정이에요. 알았죠? 물질 대사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대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화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세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포업.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포업.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생체 고분자에서 우리가 이제 합성과 분해가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지금 이 단당류나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티드나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단량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단량체.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서 화학적으로 어때? 합성이 일어나겠지. 그쵸? 그런데 얘네가 한두 개가 모이는 게 아니라 열나 많이 모여서. 알았죠?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폴리머가 만들어져요. 중합체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단량체가 중합체가 되듯이 단당류라고 하는 단량체가 모이면 뭐가 돼? 다당류가 돼.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대표적으로 단당류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포도당. 그죠? 포도당은 물론 단당류가 포도당만 있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죠?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중에서 포도당은 6탄당에 해당이 돼요. 가장 어때? 유명한 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이 모이게 되면은 다당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죠? 그죠? 이 다당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녹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죠? 뭐가 있냐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리코겐. 아시겠죠? 그죠? 자, 둘 다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데 차이라고 한다면 물론 분자적인 어떤 구조에 약간 차이도 있지만 그죠? 특히나 녹말 같은 경우는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녹말이라고 얘기를 해.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예요. 자,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할게요. 식물이 저장하는 장소가 있겠지? 맞지? 식물이 저장하는 장소가 어디야? 영양기관이라고 얘기해. 무슨 기관? 자, 식물은 단순해.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밖에 없는데 생식기관은 뭐예요? 화려한 꽃. 영양기관은 뭐예요? 잎줄기 뿌리.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저장하는 장소가 잎이나 줄기나 뿌리 같은 데다가 이런 녹말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잎에 저장하는 애가 있고 줄기에 저장하는 애도 있고 뿌리에 저장하는 애도 있고. 아시겠죠? 그죠? 자,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의 이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저장을 하죠?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알았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간. 알았죠? 그죠? 자, 이렇게 단당류가 다당류가 될 때 당연히 이 단당류가 갖고 있는 어떤 작용기와 작용기간에 물이 빠지면서 다당류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포도당이 고리 모양으로 그렸을 때, 그죠? 고리 모양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1번 탄소와 4번 탄소가 반응을 합니다. 1번 탄소와 4번 탄소가 반응을 하는데 여기 이제 1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 탄소에도 OH가 있고요. 고리 모양에서 4번 탄소에도 OH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빠진다는 얘기거든. 자, H2O가 빠져가지고 얘네가 이제 새로운 어떤 공유결합이 형성이 될 때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여러분? 얘가 산소 하나가 어때? 산소 하나의 원자가 이 두 분자의 고리를 어때?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맞죠? 그죠? 물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공유결합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지? 자, 이런 어떤 공유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글리코시드라고 얘기해. 글리코시드. 자,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글리코시드 결합.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단당류가 다당류가 될 때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사결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죠?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가 반응을 했잖아.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작용계를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서도 많이 모여서 아미노산이 많이 모여서 물이 빠지게 되면 탈수축합중합 반응을 어때 수행하게 되면 이때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죠. 자, 펩티드라고 쓸게요. 폴리펩티드. 이 폴리펩티드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단백질.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미노산의 중심 탄소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죠? 아미노산의 그 생체 내에서의 종류가 20가지인데 그 20가지는 이 R그룹에 따라서 어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작용기가 카복실기 COH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H2 그 다음에 수소, 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얘네가 이제 반응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수소는 똑같이 갖고 있죠. 그죠? 얘네가 촉매에 의해서 그죠? 효소에 의해서 이제 반응을 할 때 이 카복실기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어때? 반응을 해서 물이 빠져요. 아시겠죠? 그죠? 빠지게 되면 그죠? 빠지게 되면 CO NH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어때?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종류 불문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알았죠? 그죠? 자, 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 공유결합을 뭐라고 얘기해?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펩티드 결합이 굉장히 많이 어때 모이기 때문에 폴리펩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이 폴리펩티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새로 생성되는 어떤 결합, 화학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펩티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뉴클레오티드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어요. 인산당 염기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포도당이 6탄당이라고 한다면, 탄소가 6개짜리 6탄당이라고 한다면 요 뉴클레오티드에 존재하고 있는 이 당은 디옥시리보스나 데옥시리보스나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가 5개밖에 안 돼요. 알았죠? 그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지?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티드가 모이면 뭘 만들어? 헥산을 형성을 하죠. 헥산. 그지? 이 헥산은 그게 이제 DNA라고 하는 헥산이 있고 RNA라고 하는 어떤 헥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용어에서 어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NA라고 하는 거 있잖아. NA. 그지? 이 NA가 말 그대로 헥산을 뜻해요. 뉴클레익 애시드라는 얘기야. 애시드가 산이잖아. 맞죠?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단량체가
디옥시리보스나 리보스, 오탄당이 이렇게 있고 염기가 있고 여기 인산기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3번 탄소에 수산기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 그 수산기가 인산기하고 반응하면서 물이 빠지거든. 그러면 얘가 새롭게 이렇게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가, 그러니까 한 가닥만 우리가 이제 핵산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어때? 반응을 하면서 중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물이 빠지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물이 빠져. 여기서 물이 빠져. 여기서 물이 빠지거든? 그지? 요때 형성되는 새로운 공유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산 에스테르라고 얘기해요. 인산 에스테르. 혹은 인산 에스터. 요즘식으로 에스터. 과거에는 에스테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어쨌거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때 형성된 건 얘거든? 얘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까지 붙여서 얘기를 해, 그냥. 그러니까 인산 에스테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인산 이 에스테르라고 얘기를 해요.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거야. 원래는 여기만 어때 물이 빠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어때 포함해서 새로운 공유결합을 어때 보통 표현을 한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DNA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를 뭐해? 뭐해, 여러분? 저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장. 자, 그런데 얘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테이블해야 되죠. 안정해야 되죠. 그죠?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가급적 안 되죠. 맞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했을 때 저장만 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거든. 이게 단백질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화학 반응에 어때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순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안정해야 되는데 화학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DNA가 지가 나서지 않고 RNA를 만들어가지고 RNA로 하여금 단백질을 어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RNA 역할은 뭐야? 얘 조수지, 조수. 쉽게 얘기하면, 그치? 따라서 유전 정보를 얘는 뭐예요? 전달한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전달. 알았죠? 리보솜이라고 하는 어떤 세포 속에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소위 단백질 공장에다 설계도를 갖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알았죠? 그죠? 합성에 관여를 해요. 자, 그러면 DNA하고 RNA 중에서 누가 화학적인 활성이 커야 돼? RNA지. 됐어요? RNA가 활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불안정한 거죠. 화학적으로는 불안정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산과 글리세롤.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긴 탄화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긴 탄화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산 같은 건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사슬 모양으로. 아시겠죠? 그죠? 근데 산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산자가 들어갔지? 산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마지막 탄소에 카복실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더 이상 쉽게는 못 가르쳐. 알았어? 여러분들은 그 자연과학 몰라. 화학은 모르겠어. 화학은 내가 봐도 내용 적어. 내가 화학 가르치면 진짜 여유 있게 수업할 것 같아.
생물 너무 많아 이거. 근데 학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해달래. 압축하면 뭘 얘기하라는 얘기야? 뭘?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트디트 같은 경우는 실험부터 다 얘기를 해요. 분자생물학 실험까지. 학생들하고 농담도 하고, 나 옛날에 연애할 때 이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지방산 같은 경우는 산이기 때문에 칼복실기를 갖고 있는데, 그제? 이 지방산 같은 경우는 탄화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탄소 골격이야, 이게 다.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끝나죠, 여러분? 올로 끝났죠? 올로 끝나는 애들은 작용기를 뭘 갖고 있냐면 OH를 갖고 있어요. 히드록실기를 갖고 있어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빠지면서 뭐가 만들어져?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때 형성되는 카복실기와 OH 간에 물이 빠지면서 카복실기와 OH 간에 물이 빠지면서 형성되는 어떤 그 새로운 공유결합은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COO가 남겠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에스테르라고 얘기해. 에스테르 결합. 무슨 결합? 에스테르 결합.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중성지방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방산 몇 개란 얘기예요? 3개란 얘기지. 글리세롤 몇 개란 얘기야? 1개란 얘기지. 나를 봐줘. 나는 그냥 못 넘어가서 이게 탈이야. 나를 봐줘. 자, 지방산 몇 개? 3개. 글리세롤 몇 개? 1. 이게 중합체 아니지. 중합체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많이 모여서 형성된다라고 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고분자 화합물에 집어넣어주지만 진정한 중합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량체가 많이 존재하진 않잖아. 그냥 기껏 해봤자 3대1로 반응하면 4분자만 반응하면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성지방은 진정한 뭐가 아니에요? 중합체라고 볼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중합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성지방 말고 우리가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성지방이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고 인지질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지질은 중합체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지질은 뭐가 아니라고요? 중합체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